안녕하세요. 열정부자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창업 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내용을 미리 인지하시고 고시원 매물을 구하시거나 계약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시원을 인수하실 때 그 과정에서 모든 방을 다 열어보고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첫 번째 고시원은 룸이 22개밖에 안 되니까 만실이었거든요. 그래서 퇴실하시는 입실자분의 방을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 룸을 보고 계약한 케이스거든요. 두 번째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룸이 3개 정도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실인 방을 보고 계약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그래도 룸은 당연히 보셔야 되잖아요. 방 1개 이상, 최소 3개 이상은 보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만실이어도 보여줄 수 있는 방 1개 정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나 실제 사이즈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게끔 보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원을 인수하고 이제 잔금을 하시면 더 큰 일들이 펼쳐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고시원에서는 뭐 보일러나 뭐 누수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하수구가 막힌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객실에 하수구가 막힌 게 아니고 전체 배관이 막혀서 고압 세척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꼭 항상 주인이 바뀌면은 이런 뭐 가전제품이나 그런 기계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꼭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수가 가장 많아요. 누수는 욕실 방수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에어컨 쪽이나 뭔가 배관, 그리고 건물 외벽의 누수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건물 외벽의 누수는 그거는 건물주분이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고시원 내 안에서의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부동산에서는 누수 특약을 한 달 정도 넣어줘요. 어떤 데는 길게는 3달까지 넣어주는데 요즘에는 아마 한 달 정도로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수하자마자 방을 열 수 있는 곳들은 다 열어서 그런 누수가 있나 일단 천장부터 확인을 했어요. 천장을 했는데 누수가 있어요. 이게 누수는 처음에 인수하셨을 때 누수 있으면 막 되게 지레 겁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시원 안에서 생기는 일들은 처리가 안 되는 건 없어요. 단지 비용이 좀 들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건물에는 천정에 보면 유도 배수 같은 걸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3층만 그때 중앙 냉방이었어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그쪽에 누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 달 이내에 그 전 원장님께 비용 처리해서 받았고, 그리고 욕실 방수가 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전문가를 불러달라 해서 그때 전문가 부르셔서 욕실 방수도 그때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쨌든 특약이 있기 때문에 누수 처리는 가능해요. 근데 건물 외벽은 그건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건물주분께 잘 말씀드려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죠. 제가 두 번째 했던 고시원에서는 건물이 정말 오래됐었는데, 그래서 외벽에 누수가 생기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벽인데, 그러니까 다행히 객실은 아니었고 공용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그 관리인 분께서 체크하시고, 제가 이 부분에서 새고 있다 하면은 전문 업자께서 오셔서 항상 그런 보수 공사를 해주셨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주인이었어요. 왜냐면 그쪽은 강남에 위치한 곳이기도 했고, 그 건물주분이 굉장히 여유 있으신 분이어서 아무튼 잘 협의가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누수는 해결이 안 되는 건 없으니까 고시원이 정말 수익률이 괜찮다 하시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겁내지 마시고 인수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니룸, 호남룸, 원룸텔 예외 없이 빌런은 존재합니다. 미니룸은 미니룸이어서 방값이 저렴해서 예전에는 기피하는 현상이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미니 혼합 뭐 예외 없이 그 본인들의 자본금에 맞게끔 창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빌런은 원룸텔에도 존재해요. 저는 원룸만 운영을 했지만 강남은 전 다를 줄 알았거든요. 똑같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로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입실자 당연히 있어요. 방을 쓰레기처럼 쌓아놓고 가는 분들도 있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고, 입실료 미납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정말 잘 굴려서 돈도 다 받아내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달치 밀린 입실료도 다 받았어요.
이 뒤에는 저희 남편의 존재가 있어서 당연히 받아낸 케이스고요. 그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3달 동안 입실료를 내지 않아서 그때 방문을 동의 얻지 않고 그냥 저희는 열었어요. 도어락을 CCTV로 다 녹화를 하고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서 방 안엔 들어가지 않고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3달 동안 제가 상주에 있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런 식으로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피해 다니면서 3달 동안 입실료를 밀린 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입실료를 줄 거다 이러면서 그때 초보인 저를 되게 희망 고문했었어요. 아, 이 사람은 나쁘지 않으니까 줄 것이다,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줄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제가 3달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나셔서 도어락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도 근데 입실자분 성향을 보고 해야 돼요. 그분은 직장인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통했을 수도 있어요. 젊은 직장인이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분을 직접 보고 방에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돈을 가지고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 왜냐면 그곳에서 오래 사셨던 거주자 분이셔서. 근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정말 쓰레기방은 기본이고, 정말 저는 이 친구가 어떻게 이 방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방에 악취며 에어컨이 누수, 물이 뚝뚝뚝뚝 흐르고 가구가 다 젖었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방은 제가 공사를 하려고 양해를 구하고 열었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일단 그 친구의 방을 옆방으로 옮겨줬어요. 옆방이 비어 있어서. 근데 악취가 너무 심하고 진짜 공사하는 분께 미안할 정도로, 저는 비위가 굉장히 강한 편인데도 그 방은 정말 못 들어가겠더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인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근데 그런 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저도 그 방을 열었던 이유는 내부를 고치기 위해서 열었던 거지, 그런 거 아니었으면 그 방의 문을 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 냄새와의 전쟁. 냄새는 있어요. 이게 고시원 냄새뿐만이 아니고 특히 원룸텔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 방마다 욕실이 있고 그런 배관들이 있잖아요. 변기, 샤워 다 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꼭 항상 악취가 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변기, 양변기에 그런 어디 매지나 이런 곳이 뭐 깨진 곳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하수구, 전 하수 트랩을 많이 설치했어요. 근데 그냥 쿠팡에서 제가 설치를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전문 업자 트랩만 하시는 그 분께 몇 번 유난히 심한 방이 있었거든요. 그 방에 민원이 항상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비용을 주고 처리하고, 다행히 입실자분이 친하기도 하고 착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테스트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비용을 드리고 수리를 하니까 냄새 민원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제가 다 업자분께 의뢰를 해서 민원 있는 방들은 트랩을 다 설치를 했어요. 이거 냄새는 당연히 기본이에요. 이게 당연히 날 수 있어요. 고시원은 뭐 깨끗한 건물에 짓지 않잖아요. 노후된 건물에 짓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번째, 보수 공사는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방이 됐건, 뭐 오래 사신 분이 퇴실을 하면 당연히 방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냄새가 배겨 있을 수도 있어요. 흡연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뭐 그 부분만, 더러워진 부분만 붙이고 이런다고 막 냄새가 그닥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산 방은 가급적 도배를 새로 하는 게 가장 좋고, 흡연을 했던 방도 도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그때 이제 2년이 안 됐지만 그때 강남에서 10만 원 주면은 오셔서 도배해 주시는 그 사장님이 계셨어요. 대신 도배지는 제가 제공을 했어요. 도배지가 항상 창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주세요 하면은 시간 되실 때 오셔서 그냥 아무 때나 해주시고 가시고. 왜냐면 검증이 돼 있었거든요. 잘 붙이셨어요, 도배를 굉장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의뢰를 했고, 고시원을 운영하신다면 이것저것 재주가 있으신 게 가장 좋아요. 저도 남편이 매지도 넣을 줄 알고, 실리콘도 쏠 줄 알고, 뭐 이런 거 뒤에 폼업도 교체할 줄 알고, 수전 뒤에 그 호스도 교체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아니까 결국엔 그게 돈이 직결되니까 남편을 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 돈과 수입이 연결된 건데, 그게 차곡차곡 누적이 되다 보면 그 돈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 이런 기술도 배우셔서 고시원 창업하실 때 한번 본인이 직접 고쳐도 보고 수리도 해보고 도배도 해보시고 뭐 나중엔 데코타일도 깔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도전하면 단점들도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